자,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0학번 김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김효리입니다. 이제 2학번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제 20학번이라 이제 벌써 3학년이 되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2학년 되잖아요. 네네. 이제 2학번이 되는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보통 노트북 같은 뭔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부모님이 보통 큰 걸 사주시거나 본인이 모았던 돈을 이제 크게 써서 대학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효림이는 대학교 들어올 때 뭐 샀나요? 저는 아이패드를 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올 때 이제 20살 됐을 때 자전거를 비싼 거를 사가지고 대학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왔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노트북도 없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지내면서 조금 제가 필요했던 물건들 같은 거를 구매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입생들이 느끼기에 대학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물건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건은 태블릿 PC예요. 제 아이패드 한번 꺼내주실래요? 네. 일단은 효림님이 본인 아이패드 어떤 건지 그냥 기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에어 4 64기가짜리 샀어요.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들어올 때 노트북은 다들 하나씩 사잖아요. 근데 이제 태블릿 PC를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단 고른 게 태블릿 PC는 태블릿 PC만의 뭔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터치 펜이라든지 이런 펜을 이용해서 터치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 우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팀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노트북을 들고 가면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마우스도 가져가야 되고 충전기도 가져가야 되는데, 태블릿 PC는 그냥 가볍게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터치 기능이 굉장히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발표 수업을 위한 PPT를 만든다고 해봐요. 조별과제에서 이제 그걸 위해서 카페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PPT 구성을 어떻게 할지 좀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럴 때 바로 PPT를 만들 수는 없고, 여기에는 이 슬라이드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표가 삽입되고 그림이 들어간다, 이런 기획 느낌으로 러프하게 그려야 할 때 태블릿 PC로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그려내면 뭔가 조원들이랑 소통도 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PPT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노트북이랑 태블릿 PC 병행했을 때 이거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일 때 장점인데, 앞에다 이제 강의를 해놓고 보통 교환이 이제 PDF로 나오거든요. 그 PDF에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본인이 쓸 수 있는. 네, 쓸 수 있죠. 보통 강의 들을 때 태블릿 PC 쓰죠? 네, 그 수업 자료가 PDF나 PT로 올라오면 여기 안에 있는 굿노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필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 이제 펜처럼 그릴 수 있는 노트북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노트북에 터치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베젤이 두꺼워서 무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태블릿 PC는 태블릿 PC대로의 장점, 단점이 있어가지고, 맞아. 물론 노트북은 이제 필수겠지만 맞아. 그래서 태블릿 PC는 있으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외에 뭔가 추가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그 아이패드에 유명한 어플이 있거든요. 그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사용하면 약간 효과도 많고 펜이나 그런 종류도 엄청 많아서 약간 그런 로망 하나씩 있잖아요. 아이패드 그림 그리는 거. 없으세요? 아니, 저도 그림 같은 거 저번에 한번 그려서 보냈잖아요. 아, 커피 쿠폰. 그런 그림 말고요. 하여튼 그런 전문적이고 예쁜 그림이나 캐릭터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콘티 같은 거,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하는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뭔가 디자인한다, 본인이 디자인한다, 혹은 영상한다 이런 쪽에 과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구입하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한번 꺼내서 봐볼까요? 네.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가장 먼저 기종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가민이라고 약간 스포츠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조금 운동에 특화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림님 거 보여주실래요?
저는 애플워치라고 해서 다들 아시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약간 스포츠 기능도 있지만 메신저 연락 받는 기능도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보통 스마트워치를 왜 사냐, 굳이 왜 사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굳이 주머니에서 꺼내면 다 되는 기능을 굳이 손목에서 봐야 될까? 사실 이제 시계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시계랑 같은 원리인데 보통 이제 시계는 뭔가 디자인, 뭔가 패션의 느낌으로도 사용을 하고 솔직히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보단 바로 시계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시계 중에서도 진짜 기능이 많은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워치 단점은 그냥 진짜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있는 것 같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전과는 다르게 보통 스케줄이 다 유동적이죠. 아르바이트도 있고 대학교 강의도 본인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뭔가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와요. 이게 한 번에 정리돼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스케줄을 조금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점에서 알림 같은 거 많이 네. 띄우죠. 스케줄 같은 거 하면 보통 스마트워치에서 오늘은 뭐가 있고 언제까지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의 목적이 많습니다. 대학교 와서 일단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 같은 거 뭔가 살도 빼야 되고 조금 몸 관리를 할 경우에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심박수 혹은 본인이 얼마나 뛰었는지 얼마나 수영했는지 거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빠졌는지 칼로리가 얼마나 빠졌는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본인의 몸을 관리해주는 1인 PT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운동을 할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철인 3종을 취미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오래 가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민을 선택을 했고 보통 저는 이제 애플워치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애플워치 하게 되면 이런 기능도 있죠. 보통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뭔가 급한 알림 같은 거 카톡도 맞아요. 이게 간단한 답장이 되죠. 맞아요. 약간 네 아니요 이 정도로의 맞아요. 답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조금 뭔가 본인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있던 기능을 바로바로 즉석에서 꺼내볼 수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헤드폰이에요. 먼저 보통 요즘에는 다 에어팟이랑 버즈를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이제 헤드폰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에어팟이랑 버즈보다는 그래도 귀를 좀 덮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음질이 보통 더 깨끗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귀도 조금 편안합니다. 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헤드폰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건 우선 배터리 성능인데요. 에어팟 한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가요? 저는 에어팟 프로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가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데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쓰고 그러면은 한쪽당 배터리가 한 70 몇 %밖에 안 달아요. 그래도. 그래도 꽤 오래 가요. 근데 이제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나 싶고 한 번 충전하면 50시간을 풀로 갑니다. 헤드폰이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헤드폰의 경우에는 조금 들고 다니기 불편한 단점이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에요. 당연히 이제 에어팟도 노이즈 캔슬링 있죠.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 헤드폰의 그런 기능과는 조금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헤드폰은 귀를 아예 덮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돼요. 뭔가 밖에서 외부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은 저는 헤드폰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값도 조금 싼 편이에요. 헤드폰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츠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6-7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장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조금 웃긴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귀를 귀마개처럼 쓸 수 있어요. 겨울에 춥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고 싶다. 근데 이어폰은 춥다 이러면 그냥 귀마개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다니시나요? 저는 진짜 많이 다녀요.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부끄러웠거든요. 뭔가 헤드폰을 쓴다는 게 약간
그 힙지리처럼 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는 헤드폰들이 작고 컴팩트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예전만큼 그렇게 살짝 부끄럽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이 확실히 작고 그냥 매달고 다니기는 편리하지만 헤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 3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효림은 어떠셨어요? 저는 알죠.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헤드폰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찾아볼 염두가 안 났단 말이에요. 헤드폰을 사려고. 근데 헤드폰 가격이 일단 그렇게 싼 줄 몰랐고,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잘 되는 줄도 몰랐고, 배터리가 그렇게 긴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헤드폰을 곧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고 뭔가 살까 말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물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뭔가 항상 대체할 물건이 있긴 해요. 스마트폰도 대체할 수 있고 에어팟 대체할 수 있고 일반 시계도 대체할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한 물건들은 뭔가 특출난 장점이 있고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조금 대학 생활에 있어서 좀 윤택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KBS의 김준혁, 김효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